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이제 점심때가 됐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기술사 1교시 용어가 합격을 좌우한다 이렇게 1편을 올렸습니다. 원래 그거 하나만 올리고 이제 말라 그랬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밴드, 여러분 그 유튜브 제 거 보시는 분 중에서 밴드를 아직 제가 운영하는 밴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밴드를 어플을 깔고요, 휴대폰에다가. 그리고 밴드의 그 검색어를 갖다가 산림기술사 또는 뭐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 이렇게 치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밴드, 지금 49명이 지금 밴드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오셔서 보면 또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 외에도 올리는 것이 있으니까요. 한번 밴드도 한번 가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제1교시 용어가 합격을 좌우한다 이렇게 올렸더니 그걸 또 밴드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린 것을 또 밴드에 제가 공유했더니 그 제 밴드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제 의견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이 이견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2편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편에서. 자, 1교시 용어가 2교시에서 4교시까지 논술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이제 그동안 여러 시험 본 분들의 얘기, 또 저의 경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공무원이다. 그리고 비전공자이다. 그래갖고 기본서든 뭐 법률이든 뭐 이런 것을 달달이 외웠다. 그럼 달달이 외우면 1교시에서 영어를 쓸 수 있죠. 슬슬 좀 부드럽게 쉽게. 근데 대신 내가 공무원이고 현장에서 이런 경험은 없다. 공무원일 뿐이지. 그리고 내가 비전공자이다. 공부엔 자신이 있는데 현장 경험이 없다. 그러면 1교시는 잘 썼는데 자신 있는데 2교시에서 4교시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교시에서 4교시까지가 보통 2.5장에서 3.5장을 써야 되니까 내가 모르는 것은 2.5장, 잘하는 것은 3.5장. 그래서 보통 3장이 3쪽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에. 그럼 달달 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1교시는 쓸 수 있고 2, 4교시가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2, 4교시는 2.5장에서 3.5장을 써야 되는데 좀 경험이 들어가야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소설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용어가 쉬울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보편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어쨌든 2교시에서 4교시는 어제 그랬잖아요. 답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좀 장수가 많이 나와야 되고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가면 되죠. 근데 2교시에서 4교시까지는 이제 시험 답안지하고 문제지를 받아보게 되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5장 내지 3.5장을 갖다가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꼭 글씨만 쓰는 텍스트가 아니라 도형도 그릴 수 있고, 뭐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7장이니까 14쪽 아닙니까? 내가 한 12쪽, 11쪽을 쓰려면 그림을 좀 많이 집어넣어야 돼. 도표를 집어넣어야 돼. 뭐 그래프를 집어넣어야 돼. 도형을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좀 기재를 발휘해서 꾀를 발휘해서 이렇게 작성해 나가기 때문에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꼭 정타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쓰면 됩니다. 시험 보고 나온 분들하고 물어보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은 토양의 산성화를 갖다가 아이템을 어떻게 구성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구성하지 않고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만약에 2교시에서 4교시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채점 결과를 갖다가 나중에 서로 이렇게 점수를 공유해서 보게 되면은 논술에서 25점 만점에 거의 뭐 18점, 뭐 19점 이게 그 점수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썼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1교시는 용어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문제 한 다음에 쭉 쓸 거 아닙니까? 한 줄이라고 예를 쳐요. 그 다음에 한 칸 비우고, 그 다음에 한 칸에다가 답을 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써 내려가지 않습니까? 답을. 근데 1교시 용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정타를 써야 되니까 그림도 많이 못 그리고, 시간에 쪼이고, 용어는 10개를 써야 되니까요. 시간에 쪼이죠. 이거 1번부터 13번까지 중에서 내가 이걸 골랐다. 그럼 어느 걸 또 먼저 쓰지? 이런 고민. 어느 걸 먼저 자신감 있는 거를 먼저 써야 되는가? 맨 끝에 자신감 있는 거 넣어야 되는가? 어떻게 중간중간에 자신감 있는 걸 넣어야 되는가? 뭐 이렇게 혼돈스럽고 헷갈리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에선 시간이 쪼들려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못 쓰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용어가 합격에 당락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텍스트, 글로 쓰다가, 그림도 그리다가, 도표도 넣다가, 도형도 넣다가, 예?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수를 채워간단 말입니다. 근데 1교시는 그림 넣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바쁘고. 그러니까 1교시는 키워드를 갖다가 한 문제에 한 장씩 써야 되니까는 10장을 써야 되는 겁니까? 1교시 10장 쓰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고수들이 써요, 고수들이. 저같이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때 처음 볼 때 1교시를 10개를 골랐어요. 뭐 몰라도 10개 골라야 되니까 점수 받으려면. 근데 8장 썼지 않습니까? 10장 못 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용어를 갖다가 중요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용어가 논술보다 쓰기가 어렵고 그림도 못 집어넣으니까 장 채우기도 힘들고 또 4개가 아니고 또 10개 골라 써야 되니까 또 어느 것부터 1번, 2번 써나가야 되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나 이런 갈등과 당황과 시간의 쫓김 이런 것 때문에 용어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합격을 좌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용어를 점수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